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목포 수협이 80년 만에 목포 북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목포 수협이 떠난 자리에는 목포와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접안 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항에 새로 문을 연 목포 수협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 목포어업조합으로 출발한 목포 수협이 80여 년 만에 옮긴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750억 원가량이 투입된 목포 수협은 냉장과 냉동시설은 물론 전남 최대 규모의 위생적인 위판장을 갖췄습니다. 목포 북항은 이로써 해양 관광과 수산물 가공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어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낙후된 수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크게 확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이나 수산물 유통 물류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얼음이나 면세유 공급 시설 등 뿔뿔이 흩어진 설비를 한 곳에 모아 어민들의 유통 비용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수협이 떠난 선창에는 여객선 접안 시설이 확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구 수협 위판장 앞바다를 길이 270m, 폭 60m로 매립해 여객선 접안 부두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옛 목포 수협 건물 부지에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항만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사업자 제안이라든지 모집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제 내려오면 구체적인 실시 계획부터는 이제 저희 청에서 추진이 되거든요. 목포 수협이 이전되고 선창의 항만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목포의 상징인 해안 경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가 어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올해 94살인 양영수 할머니는 1944년 광주 대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2달 만에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습니다. 양 할머니는 지난 2014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고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5.18 43주년을 앞두고 5.18 단체 간 갈등이 해결될지 미지수인데요. 올해 기념식은 두 쪽으로 나누어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 청년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5.18 관련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손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분 발언 첫 주자로 나선 정다은 의원은 5.18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정한 사죄 없는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 반대에 사죄를 받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우리라며 물리친 5월 단체를 겨냥했습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5.18을 상속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난 43년간 광주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차별받았습니다. 이에도 광주의 일반 시민이 5.18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공문을 통해서 43년 동안 주인의 자리를 양보했다. 5.18 행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도대체 5.18의 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5년간 5.18 기념 행사에 예산 49억 원을 쓰고도 보여준 게 뭐냐고도 따졌습니다. 5.18 교육관의 역할, 운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5월 정신 교육 및 연대 사업 외엔 그저 숙박업소의 목표로 보이는 것이 본 의원의 착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5.18 기록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기록연구사, 박스째 쌓여있는 수집자료, 그리고 원형 훼손되고 있는 보관 자료들. 젊은 초선 의원 5명은 모두가 함께 지키고자 했던 5.18이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됐다며 다시 추앙받는 5월을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네, 앞서 광주시 청년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김혜린 기자입니다. 미래 세대의 5월 정신 계승을 위해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광주시가 한 해 3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3억 6천,
나머지 3천만 원은 공공요금과 관리비 등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상 5.18 교육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목표에 드러난 어떤 교육 연대 사업도 수반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교육관 운영을 줄곧 맡아온 5.18 부상자회는 이번 운영자 선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또다시 응모해 논란입니다. 5.18 기록관이 기록, 보관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2015년 기록물 기증 14건 중 8건의 기증 날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기증 13건, 2020년 기증 24건, 위탁 3건은 기록관리 시스템에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는 흩어진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기록관 해명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라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한다든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억 가까운 돈을 쓰고도 판에 박힌 5.18 행사. 21개 과제만 직권 조사하는 진상조사위 뒤에서 진상규명에 팔짱 낀 광주시. 5.18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광주시 의원들의 아픈 지적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5.18 정신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김 최고위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안평환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제라도 광주와 5.18 명예훼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 영상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판다는 게 정치인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박용하 전 회장 재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상이 이용규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후원금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기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 집행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내준 것은 기부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문사 대표를 지낼 당시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총파업과 고공농성을 벌여온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 하청 노조가 사측과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사내 하청 노사는 어제 지난해 기본급 7% 인상과 상여금 100% 추가 지급, 올해 기본급 9% 인상과 호봉제 도입 등에 잠정 합의했으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2명도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장미원으로 유명한 조선대학교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장미주간을 운영합니다. 8,000제곱미터 규모의 조선대 장미원에는 226종, 18,000주가량의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조선대는 장미주간에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장미원을 개방하고 장미원 곳곳에 전시 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한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14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24도, 일요일에는 25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해안 지역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주말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영광과 한평 2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곡성 24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무안과 영암, 강진 22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더 올라서 7월 중순의 더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